밤마다 다리에 갑자기 돌처럼 굳고 숨이 멎을 만큼 아픈 느낌.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이런 신호를 놓치면 걷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하면 몸 안쪽 혈관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고 자다가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고 다음 날까지 종아리가 뻐근해서 하루 종일 힘이 빠지는 느낌. 이런 상황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김찬일입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함께 살피고 해결해 온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잠잘 때 다리가 아프다는 건 단순히 근육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몸이 보내는 마지막 도와줘 신호일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박재수 씨였습니다. 74세의 박재수 씨는 동네에서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2달 넘게 거의 매일 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 걸을 때도 자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인을 바로 잡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딱 일주일만 실천했을 뿐인데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박재수 씨가 저에게 다시 평소처럼 걸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왜 밤마다 다리가 아픈지 그 이유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둘째,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없애는 방법과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쉬운 생활 습관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잠자는 시간이 달라질 거라고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정보를 꼭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재수 씨에게 밤마다 쥐가 나게 만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고 숨이 턱 막힐 만큼 아픈 이유는 대부분 근육 때문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몸 안의 신호등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엑셀과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듯이 우리 다리도 힘을 주는 신호와 힘을 빼는 신호가 서로 잘 맞아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신호등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분명히 쉬려고 하는데 다리만 혼자서 엉뚱하게 힘을 꽉 주어버리는 거죠. 특히 잠잘 때 발끝이 아래로 떨어진 자세가 되기 쉬운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밤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고장난 신호등이 힘줘 하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갑자기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박재수 씨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마그네슘이 좋다는 말을 듣고 새 종류나 챙겨 드셨고 쥐가 나면 아내분에게 종아리를 3개 주물러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해 보니 마그네슘은 오히려 충분했어요.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신호등이 엉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경험 중에서는 그냥 근육 단순 수축이 아니라 몸속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때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합니다. 양쪽 다리의 모양과 온도, 색깔을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 한쪽만 몰래 붓고 있거나 따끈하다 못해 열이 날 정도로 뜨겁거나 반대로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진다면 이건 그냥 쥐가 아닙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있거나 피가 엉켜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걷다가 종아리가 꽉 조이는 느낌 때문에 자꾸 멈추고 잠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박재수 씨는 이런 위험 신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박재수 씨에게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한 뒤 박재수 씨는 일주일 만에 지나는 횟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릴 텐데, 먼저 쥐가 났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3초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다리가 돌처럼 굳어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통증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아픈 종아리를 손으로 세게 주무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종아리를 잡고 꾹꾹 누르는데 이미 굳어있는 근육을 억지로 눌러버리면 근육이 더 놀라고 통증이 오래가며 다음 날까지 뻐근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르는 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원리를 활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힘을 주는 근육과 힘을 빼는 근육이 번갈아 움직인다는 몸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쥐가 나면 아픈 부분은 종아리입니다. 이 종아리의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바로 정강이 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정강이 쪽 근육에 힘을 주면 종아리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앉아서 발가락을 몸쪽으로 있는 힘껏 당겨주세요. 손으로 잡고 확 끌어당기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굳어있던 종아리 쪽에 힘이 자동으로 빠집니다. 이 원리는 운동선수들도 쓰는 방법이고 누구에게나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혹시 몸이 뻣뻣해서 발끝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땐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양손으로 수건을 잡아 몸쪽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또는 침대 옆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쪽으로 밀어도 같은 효과가 납니다. 중요한 건 정강이에 힘을 주는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기 힘들 때 쓰는 빠른 비상법입니다. 바로 인중을 강하게 눌러주는 방법인데요. 코와 위집술 사이에 있는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뇌가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순간 다리에 몰려있던 과도한 신호가 줄어들면서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익혀두면 갑자기 통증이 찾아와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박재수 씨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이 방법을 쓰고 나서는 정말 몇 초 만에 아픈 게 풀리더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건 쥐가 이미 났을 때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쥐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박재수 씨가 쥐 나는 문제를 거의 완전히 잡게 만든 비결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지 않고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박재수 씨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생활 속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쥐가 나면 영양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여러 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몸에서 신호가 오락가락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박재수 씨에게 추천했던 건 영양제를 잔뜩 늘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몸속 신경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비타민 B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우리 몸속 신경을 보호해주고 신호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금방 풀리거나 밤에 근육이 제대로 쉬지 못해 쉽게 경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에서는 타우린이 들어있는 음식을 더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우린은 우리가 피곤할 때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오징어나 홍합, 바지락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싸지 않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죠. 박재수 씨는 일주일에 2번만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챙겨 드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잠자는 환경입니다.
박재수 씨 집에 가보니 겨울이라서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두꺼운 이불이 밤새 발을 아래로 끌어당기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계속 짧게 만들고 결국 밤마다 쥐를 불러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꺼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잠잘 때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하나 받쳐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밤에 쥐가 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박재수 씨는 이 변화만으로도 밤에 쥐가 나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가 달라지니 다음날 아침 기운도 달라졌고 걷는 속도도 다시 안정됐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부터는 하루 동안 어떤 루틴을 가지고 지내면 쥐가 잘 오지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밤새 굳어있던 종아리를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를 시작할 때 다리가 놀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박재수 씨는 이 동작을 매일 실천하면서 아침부터 다리가 가볍다고 말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햇볕을 꼭 쬐는 시간을 만들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하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있다면 햇볕을 쬐는 시간만 늘려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박재수 씨는 점심 드신 뒤 15분에서 20분 정도 동네를 걸으며 햇빛을 받는 습관을 들였고 그 이후로 다리에 힘이 붙이는 일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족욕을 추천했습니다. 족욕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이나 대야에 따뜻한 물만 담으면 충분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고 발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이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하루 동안 딱딱해졌던 종아리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고 잠들 때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내가 걸었던 양을 간단하게 떠올려 보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움직인 날은 종아리가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 전에 더 천천히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추가로 해주면 좋습니다. 둘째, 발목 아래 쿠션을 꼭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깜빡하고 그냥 눕는 날도 생기는데 이 작은 쿠션 하나가 밤새 쥐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크게 바꿔줍니다. 박재수 씨는 이 하루 루틴을 꼬박 2주만 실천했을 뿐인데 밤마다 쥐가 나던 고통에서 거의 벗어났습니다. 불편함이 훨씬 줄어드니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가 덜 당긴다고 말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잠을 편하게 자니 하루가 달라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루틴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렵지도 않고 딱 몇 분만 투자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다리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지고 밤 시간도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약 때문에 쥐가 더 잘 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일부 약들은 몸속 균형을 바꾸기 때문에 쥐가 잘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 중에는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도록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또 물을 자주 빼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몸속 중요한 성분이 빠져나가서 다리가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먹기 시작한 시점과 쥐가 자주 나는 시점이 비슷하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을 더 먹어야 하나요? 입니다.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많이 먹어도 몸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몸속 신호를 바로잡아주는 비타민 B와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은 운동을 더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쉬면 다리가 점점 약해져서 쉽게 당길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힘든 운동을 갑자기 하면 근육이 놀라서 쥐가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움직임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걷는 동안 계속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루에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쥐가 난다는 건 몸이 나에게 조금만 쉬어줘, 조금만 더 부드럽게 움직여줘라고 보내는 신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밤마다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통증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이고 하루 전체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거의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첫째, 내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가 단순히 근육이 놀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몸속의 혈관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 꼭 구별해야 합니다. 두 다리를 비교했을 때 한쪽만 붓는다거나 피부가 유난히 붉거나 뜨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리가 차갑고 발등에서 뛰는 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피가 잘 흐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쥐가 왔을 때는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지 말고 정강이에 힘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면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이 힘이 종아리의 과한 긴장을 자동으로 풀어줍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효과도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움직일 여유가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인중을 잠시 꽉 눌러서 통증 신호를 줄이는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셋째, 쥐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타민 B를 챙겨 먹고 타우린이 들어있는 해산물을 식단에 조금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는 두꺼운 이불 대신 가벼운 이불을 덮고 발목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 스트레칭, 점심 햇볕 걷기, 저녁 족욕 이 3가지 루틴만 꾸준히 해도 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만 실천해보면 금방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다리에 힘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가 큽니다. 박재수 씨도 바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박재수 씨는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쥐 때문에 깼고 아침이 되면 다리가 아파서 하루가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한 뒤로는 쥐가 오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잠도 깊게 자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개운하니 다시 둘레길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쥐가 잘 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생 고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금방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하나씩 따라 해보신다면 박재수 씨처럼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만 잘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걱정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처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큰 문제로 가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박재수 씨도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니 잠을 설쳤고 다음 날이면 다리에 힘이 빠져 걷는 것도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알게 된 뒤로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식사에서 타우린 들어있는 음식을 챙겼고 비타민 B를 꾸준히 먹었고 특히 잠자기 전 족욕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잠잘 때 발목 아래 쿠션을 넣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쿠션 하나가 밤새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고 쥐가 나는 횟수를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박재수 씨는 다시 걷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몸의 긴장도 훨씬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육과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쓰면 놀라고 너무 안 쓰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움직여주고 충분히 쉬게 해주고 밤에는 편안하게 눕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쥐가 난다는 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지만 그 자체로는 큰 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때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쥐 때문에 깨는 밤이 확 줄어들고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오늘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실 겁니다. 그 생각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박재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실천이 모이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편안해지고 걷는 것도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생기면 훨씬 건강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박재수 씨도 처음에는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를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몸이 변하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이 변화는 절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쥐는 나이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몸의 균형이 잠시 흔들렸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균형을 바로잡으면 밤마다 찾아오던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잠자는 자세만 바꿔도 다리가 편안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은 점은 쥐가 자주 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쪽만 붓는다거나 열감이 심하거나 반대로 너무 차갑고 맥이 약한 경우는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건 근육 경련이 아니라 혈관에서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구별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크게 높아집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어떤 신호인지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다면 일단 오늘 배운 방법들을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 스트레칭, 점심 햇볕 걷기, 저녁 족욕과 발목 쿠션 이 네 가지만 해도 쥐가 나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몸이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는지 직접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진다. 단 제대로 도와줄 때 박재수 씨처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누구나 같은 경험을 하십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고 걷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 3가지만큼은 꼭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다리가 아플 때 그게 단순한 쥐인지 아니면 혈관에서 보내는 신호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다리를 비교했을 때 한쪽만 붓거나 붉게 변하고 뜨거워진다면, 혹은 반대로 차갑고 맥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쥐가 났을 때는 종아리를 세게 주무르는 대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 정강이에 힘을 주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때는 인중을 잠시 눌러 신호를 줄이는 방법도 효과가 빠릅니다. 이 두 가지는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통증을 짧은 시간 안에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쥐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비타민 B와 타우린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챙겨 먹고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을 사용하고 아침 스트레칭과 햇볕 걷기,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족욕을 꾸준히 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다리가 정말 편안해지고 밤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얼마 전 저는 다시 박재수 씨를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걷는 걸음도 안정돼 있었고 무엇보다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다며 웃으셨습니다. 박재수 씨는 다시 동래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다리 걱정 없이 편하게 잡니다. 잠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 기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아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잠이 편안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걷는 발걸음이 다시 안정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하루와 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